저희 온라인에서 뵙긴 했지만 어쨌든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선생님 이렇게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오늘은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그 연구의 주제, 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고 또 함께 수업 때 제가 뭐 쭉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길게 뭐 장황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핵심적으로 마지막 시간이니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하는 시간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뭐 고민들 좀 같이 좀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할 때 선생님께서 그 영상이나 이제 관련 자료 질문을 먼저 해주셔서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요 영상은 우리 곁의 사회적 경제 여기 제목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여러 유튜브 가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처도 모르고 그냥 각자 주관적으로 만들었는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우리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한 정책이나 업무를 총괄하는 공식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진흥원만 만들었으면 좀 딱딱해질 수 있는데 EBS랑 같이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본 영상들 중에서 제일 나아요.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아까 좀 전에 성남 사회적 경제 제가 광고 잠깐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살기 너무 힘들어 사회적 경제로 해결해 이런 메시지만 전달한다면 요거는 좀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요 영상에서 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거는 요게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2편 학교 협동조합 아이들이 바꾸다 해서 1편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왜 지금 필요한지 우리 수업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 학교 안에서 실험하는 실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쩌면 더 이제 연결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 협동조합 사례들 좀 다루는 그런 내용들도 협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 있고 뭐 뒤에 4편은 그것까지 있어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예를 들면 환경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까지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겠고 그리고 서울시나 이제 자치단체들마다 만들어낸 사회적 경제 홍보 영상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만 봐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만든 것들이 그나마 좀 뭐 이렇게 정제는 해서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우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많지만 그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보이고 그 중에서도 이름만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사회적 기업처럼 운영하는 기업들 찾아서 홍보하고 하는 일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수 사회적 기업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같이. 그 영상들이 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유튜브나 공개된 것들은 우수 사회적 기업 전체에 대한 영상은 공개가 되는데 개별 기업 홍보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시에서 한 10여 개 정도 기업들을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뽑아요. 신청하고 하면은 선발을 해서 그때 기준은 뭐 고용을 얼마나 하는지 또 사회적 문제 해결에 얼마나 이제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그 기업들을 1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요. 그 기업의 스토리도 발굴하고 그거를 영상물로 잘 담아서 정말 짧은 좋은 영상 있잖아요. 담아서 그 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이미지나 인식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영상 같은 것들 정도가 좀 최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잘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공부하려면 할 거 많죠. 진짜로요. 진짜 많습니다.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이제 그냥 주관적인 강의들 형태니까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텍스트나 내용도 굉장히 괜찮은 영상들이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사회적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해하시기에. 강의 듣기 힘드셨죠? 힘드셨죠? 근데 우리가 또 특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영상 보거나 서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 자유롭게 못하니까 좀 더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기에 내용도 잘 모르는데 굉장히 이제
뭐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되게 이제 좀 마음으로 와닿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왜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영상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섰으니까요. 먼저 저부터 하고 같이 발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학기 약간 리뷰하고요. 제가 한 학기 리뷰하면서 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저희 온라인 세미나 때 뭐 판로 개청 얘기도 나오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얘기도 나오고 사례도 듣고 싶다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뭐 시간과 상황상 누가 오시진 못했고 제가 좀 더 요약해서 사회적 경제 한 번 더 같이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간 가지고 공공구매가 사회적 경제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선생님들을 어떻게 두 분밖에 안 오셨는데 막 시키고 이러면 싫으시겠지만 그냥 어떤 것 좀 머리에 남으세요. 한 학기 수업하시고 키워드도 좋고 네. 사회적 경제 하면 지역 사회 자원이라고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 자원이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 좋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접했을 때 사회적 가치 중심이다 이런 거를 머리에 사회적 가치 중심이다. 네, 예. 근데 거기서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게 지원이 없어지면 자꾸 없어지잖아요. 지원이 없으면 네. 없어지는 그래서 것들이 이게 조금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 어쨌든 네. 기업이니까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여기에를 좀 강조하신 부분에서 맞아. 지속 가능성. 예. 네,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의미가 딱 새롭게 정리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핵심 정리 다 하셨습니다. 예. 그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뭔가 가치 중심의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부 지원이나 그런 것에만 의존해서 갈 때는 사실은 그 물음표가 생기는데 그 조직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면 정말 지속 가능한 지역 안에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거 보셨죠? 수업 때. 예. 벌써 법제도가 생기고 본격화된 지 10년이 지났어요. 이것도 이제 몇 년 전 영상인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인증받고 법이 2007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되어서 운영된 지가 10년도 이제 훌쩍 넘었죠. 넘고 굉장히 개소수도 많아지고 이제 이러는데 앞으로 100년의 사회적 경제 어떨까? 왜 100년 얘기하냐면요. 유럽이나 외국의 사회적 경제 사례들 막 얘기하면은 사실 1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막 움직여왔던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 있다, 지속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10년 좀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평가를 좀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좀 많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분야 공부하시는 거, 연구하시는 거 되게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이 생각하는 영상인데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원주도 유명하지만 완주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완주에 가면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고 예전엔 그거였고 지금은 지역 순환경제센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정책적으로 확장되기 초부터 원주는 협동조합 운동들이 이제 많이 지역 안에서 있었고 완주 같은 경우도 농촌이잖아요. 농촌을 어떻게 활성화할까라는 공동체 경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용어들을 먼저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거기 센터에 로비에 딱 가면요. 벽에 이게 실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쇠로 된 톱니바퀴예요. 진짜로. 이만큼 붙어 있습니다. 제가 찍은 건데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사회적 경제가 막 굉장히 화려한 말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거 일자리 만드는 것도 한 축일 수 있고 또 같이 참여하는 거, 지역 재생 얘기 다 있을 수 있어요. 마을 공동체 상생 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다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잘 작동될 때 지역사회가 더 변하고
뭔가 이렇게 가치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능적인 거, 지원, 제도 뭐 이런 것만 얘기하면 되게 헛헛한데 이제 저는 요거 보면서 되게 가운데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톱니바퀴들이 같이 돌아가는 거 그냥 이런 게 사회적 경제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됐습니다. 요거 한 번 더 서울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된 자료인데 이은혜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서울시 사회적 경제 뭐 거의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현장 역사를 쓰신 분이죠. 그 원주에 최혁진 그 비서관님이 있다면 서울에는 이은혜 센터장님이 있는데 쓰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요약 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좀 공개도 여기저기 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근데 사회적 경제는 어찌 되었건 막 뭐 여러 용어들 떠나서 이렇게 좀 마음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느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드리고요. 이거 우리 수업 다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이다. 또 노동 중심의 수익을 배분하는 경제이다. 이 반대는 뭐예요? 노동 반대는 여기 자본. 그러니까 일하거나 사람이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기업이나 대부분 심화된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 속에서는 사실은 돈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일하는 사람들, 그것 중심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인 참여를 하는 경제이다. 또 사회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돕는 그런 경제 활동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성과와 혁신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조직이 사회적 경제다라는 이야기로 한 번 더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계속 강조하죠. 앞쪽에 사회적 가치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경제 조직이라는 거 같이 가야 돼요. 네. 이것도 제가 원주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비슷한 키워드들이에요. 우리가 마을의 커뮤니티라는 지역의 변화, 뭐 가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 비즈니스, 기업, 사업 이 부분이 사실은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일자리 만들어지고요. 마을 공동체도 생겨나고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해결되고 대한경제, 수익 이런 것들이 나눈 모델이 된다라는 게 거기 가면 마을기업 안에 이런 거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온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칭이나 용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쓰지만 일본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안 쓰거든요. 공식적으로 법제도로 쓰지 않고요. 어떤 곳은 협동조합이라는 말로 조합이라는 말로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사회적 경제라는 말도 지역마다 이해하는 게 좀 다르고 범위도 달라요. 어떤 곳은 민간단체 복지기관들이 하고 있는 활동까지 다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 서울시 조례나 법에는 사실은 복지재단, 복지사업들까지 다 포괄하겠다고 얘기되는데 갈등이 있죠. 이해관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하지만 범위는 굉장히 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굳이 민간의 사회적 활동이다. 민간의 비영리 활동이다라고 보지 않고 사회적 경제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 차이는 분명히 그 안에 자생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구조들을 가져가기 위한 경제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업하지만 복지기관에 사업하지만 다르거든요. 정부 보조금으로 우리가 사업할 때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대리하거나 그것을 민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실행하기 위한 게 위탁이나 그런 사업들이라면 사실은 민간이 자발적이고 순수한 그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어쩌면 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는 사실은 후자에 가까운 활동이어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부가 굉장히 앞장서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금도 민간보다 그 정부가 더 열심히 고민을 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좋죠. 지렛대로 기반으로 잘 활용한다면은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이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생력, 실험성 이런 것들을 정부의 전달 체계나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말 많이 바꿔내면 좋은데 이게 참 지원이라는 게 독이 되기도 하죠. 약이기도 하지만 독이기도 한 게 의존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사회적 경제인가? 수업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정말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가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생기셨고 또
악플 때문에 뭐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할 수 없지만 좀 사회적 타살 같은 형태의 사회 문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여러 문제들을 누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국회에 계신 분들 다 하실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업이 삼성이 마음먹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 같은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누구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같이 협업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역할이 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막 실험을 할 수 없어요. 정부의 그거상 무언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보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면 민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실패들을 경험 삼아서 문제 해결의 중요한 파트너로 사회적 경제가 이제 등장해서 그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안 뭐 아니면은 약간의 씨앗들, 맹아 이런 것들 던져준다면 그것을 정부가 제대로 받아서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리고 사람, 가치, 협업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그렇게 정치나 이런 데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사회복지 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들 또 노동자들 현장에서 매일매일 죽어간다라는 기사들 얼마 전에 경향신문 메인 화면에 그게 떴죠. 그런 것.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진 않거든요. 그것을 모두 다 뭐 누구의 탓이다, 기업 탓이다라고만 볼 수 없다는 거 저도 동의하지만 그런 여러 현실들을 보면 사람 중심의 사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나 또 어떤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이나 협업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하게 가치로 이렇게 공유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 영상에서 아이가 살기 너무 싫어 뭐 경쟁 얘기했는데 좀 그냥 약간 웃었지만 사실이긴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경쟁 우리의 지금 추출적 경제 이거 그거 깔때기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에게 그냥 다 가는 거 혹은 나에게 그런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골고루 나눠진다기보다는 누군가에게로 쏠려가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그 타겟이 뭐 모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들을 좀 일깨워주는 활동들이지 않나라는 생각들 듭니다. 이거 뭐 보셨죠?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그거예요. 옛날에 1910년대에 그때 대공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일자리 원한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종이에 걸고 길거리에 나가는 상황들이 있고 이때 식량 배급받으러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배급받으러 다녔대요. 100년 전이거든요. 100년 전인데 배급받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가 축적되어 있는 이제 지주그룹, 자본가 그룹은 호의호식하고 더 호화롭게 살고 사실은 근로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길에 나와서 이런 자기 스스로로 광고판을 만들고 또 물자를 얻기 위해서 먹을 걸 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고 하는 현실들이 있었다는 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도 이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이게 되게 대조적인 비슷한 건데요. 이게 그거죠. 우리 금융사태, 세계 금융위기 왔을 때 10년 전이죠. 왔을 때 그게 그거예요. 은행들이 금융권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부터 뭐 뱅크들이 사고 터졌는데 사실은 이렇게 불을 끄는 거죠. 돈으로 불을 끄는데 이때 시민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I'm not your ATM. 이 돈이 다 누구 돈인가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넣었던 그 돈을 가지고 금융권에서의 사고들에 그것들이 막 투자되고 매몰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재정적인 손해,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자부터 여러 가지에서 확 달라지는 금융 시스템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개인이 잘못됐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그렇다고 자본가 없어져야 돼. 우리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이거 공산주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 얘기하면은 경계하고 이제 알러지 반응 보이는 분들의 반응은 뭐 사회주의 같아. 왜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왜 부정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 이해돼요. 왜냐하면 너무 막 평등 뭐 국유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니까 그런 반응이 생길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시스템 사이에 간극들을 메우기 위한 어떤 대안들이나 활동들이 잘 연계된다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유, 이게 자본주의 아니고 우리 사회적 경제 이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삼성이 하는 일 못해요. 사회적 경제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럼 기업의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쪽과 어떻게 협력해서 혹은 그 간극을 메꾸면서 사회 변화를 위해서 대안적인 경제 활동들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겠지요. 이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도 10% 상위 10% 1대 99 이것도 이때 나왔던 얘기예요. 상위 10%가 거의 90% 이상의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 이것도 뭐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쵸? 이렇게 소비와 돈, 막 이렇게 돌아가는 악순환. 이거 영상 보여주니까 제가 청소년 강의할 때 선생님 강의하시면서 애들한테 느낌 얘기하니까 너무 더러워요, 뭐 토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게 극단적으로 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고 돈을 향해서 이게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쫓아가지만 어떨 때 그 속에 우리가 깔려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것도 뭐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를 우리는 일단 복지 전공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로 또 정책으로 사업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그 부분에서 어느 단계 이상에서는 이거는 복지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경제 활동이나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위되어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회적 경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이러 문제들에 대응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회적 기업이 너무 양산되었다. 그래서 우후죽순 생겨났다라는 비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일각 동의하는데 그래서 무늬만 사회적 기업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만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잘 사업을 마무리하시도록 옆에서 바라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되게 긍정적인 것은 지난 10년 사이에 이런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조직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 소셜 벤처까지 따지면은 저는 한 최소 5천 개 이상의 활동 그 기업들이 그나마 잘하는 곳들이 늘어났다라고 봐요. 네. 사회적 기업 몇천 개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 활동들을 본다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환경 예를 들면 그 종이컵 재활용의 문제를 그 전에 아무도 뭐 그냥 종이컵 잘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좋은 경영을 하는 뭐 사업을 잘하는 곳이었다. 이제는 반대로 뭐가 돼요? 여기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제로 운동들 하고 저희 뭐 안 그러세요? 제가 있는 지역의 구청에서는 청산에 플라스틱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의 때 다 스탠컵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은 재활용하고 리사이클링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한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업이 각광받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편리하게 플라스틱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눈을 잘 보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플라스틱 제로 운동에서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이제 그런 곳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정말 다행인 건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 실험들 속에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가능성과 그 희망과 또 한편으로 우려가 이제 공존하는 시기다라고 보는데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수업 때가 다 배웠습니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제 이 구분은 좀 되세요? 네, 되세요. 네, 이 구분이 뭐 사실 중요하지 수업 때 계속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조직의 틀거리 속에서 아까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하는 실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핵심은 자활기업은 뭐죠? 수급자, 저소득 주민들이 같이 자활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다. 근데 이거 그냥은 아니고 자활센터 통해서 자치구나 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아야 자활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은 말씀드렸죠. 부처에서나 서울시, 뭐 원주시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도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만들기도 하고요. 또
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 인증 제도가 굉장히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버텨왔는데 폐지되었다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인증하고 있어요. 지금도. 올해 12월 현재에도 폐지는 되었지만 인증이 유지는 되고 있는데 유지가 되는 이유는 이 인증이 빠지는 자리를 어떻게 메꿀까. 인증을 해도 옥석을 못 가리고 이상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인증을 없애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곳들을 사회적 가치를 잘 실현하는 좋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사회가치 평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대안이나 그 현장과의 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인증은 12월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일정 요건들을 충족한 곳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마을기업, 지역사회나 마을 중심, 아까 커뮤니티 비즈니스랑 비슷합니다. 물리적인 지역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마을기업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지금 또 한참 육성 심사하고 있어요. 매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은 죄송합니다. 네.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은 마을기업 해마다 이제 인증하고 심사하는 과정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출자자와 고용 인력이 지역 주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참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아시겠지만 5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반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신고하면 되는 거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업인데 이것은 뭐죠? 해당 부처의 중앙부서에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동들이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들 드렸습니다. 이거 뭐 설명 제가 다 드렸어요. 혹시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구분이나 요 그 파트에서 좀 궁금하신 거나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잠깐 제가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건 없으셨어요? 유럽 같은 데 보면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영국 네. 같은 데 유럽, 영국에 예.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는 네, 마을 단위로 대학교가 맞죠. 예. 있다는데 그러면 저기서 저쪽 마을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좀 네네네. 학비를 벌어들이고 음, 유학생들한테 또 학비도 그 구조 자체가 근데 이제 뭐 모여서 돈을 번다고 꼭 다 사회적 경제 조직일 필요도 없고 저 그렇거든요. 필요도 없고 그런 활동을 한다고 다 사회적 기업은 마을 기업은 아닌 거예요. 요게 좀 다른데요. 지금도 어떤 기업은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타이틀 전혀 상관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일반 주식회사로 존재하지만 문제 해결이나 공공성 굉장히 높은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그 활동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말고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를 타이틀을 달려면 요것은 확보해 이거는 최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다 마을 기업 이하는 아니고 마을 기업은 최소한 이런 활동부터 시작은 해야 돼라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그렇죠. 그래서 옥스퍼드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에도 농어촌 안에 가면은 농촌 지역 가면은 주민 공동체 활동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그쪽은 사실은 농한기 이럴 때는 일 없으시면 주민들이 같이 모이셔서 뭔가도 하시고 저도 지지난주에 양평에 이제 갔는데 거긴 결국 마을 기업이 되긴 하셨지만 그런 거야. 주민분들이 그 돼지 감자 아시죠? 돼지 감자. 못생긴 감자. 근데 그거를 돼지 감자를 말리시고 농사 겨울에 이제 캔다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캐가지고 말리고 뭐 그걸로 뭐 튀기고 이래가지고 2차 생산품 만드세요. 만들어서 판매하세요. 근데 그 형태는 우리나라 어느 시골에 가도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 형태를 요런 요건 안에 맞추셔가지고 말기업으로 가는 양평의 뚱딴지 마을이에요. 거기는 그게 뚱딴지래요. 돼지 감자를 뚱딴지라고 불렀대요. 옛날 분들이. 그러셔서 이제
그 뚱딴지 마을은 그 마을 자체가 마을기업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도 파시고 또 주민 체험도 체험을 갔어요. 제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 들기름 짜기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들기름을 어떻게 짜나 했는데 들기름을 짜주시고 병에 넣는 체험하고 있어요. 하고 왔는데 근데 어쨌든 농촌에 가서 같이 활동도 보고 또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연말 그 명절 때 되면은 그 들기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성분 세트도 만들어 파시고 이러시고 그 수익을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나눠 갖고 그 안에 마을을 소개하고 활동하는 활동가를 채용해서 마을 주민 중에서 일거리를 드리고 이런 활동들이에요. 근데 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마을 기업이라는 틀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농어촌 협동조합, 농촌형 마을 공동체로 존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 형태가 아니라 요것은 최소한의 틀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라는 그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강력하게는. 대신에 오히려 공동체 투자회사 CIC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성당이 노숙자들이 많이 그 지방에 그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성공의 성당이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인데 주변에 노숙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교회이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낮 시간에 와서 뭔가 일하게 하고 같이 인형 만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인형이 저희 남편도 사다 되게 이쁘더라고요. 뜨개 인형을 예쁘게 만들어. 그게 관광 상품이 된 거예요.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노숙자분들의 일자리나 생활 지원이 되는. 근데 그들은 법인격을 협동조합을 만든 것도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자체의 활동인데 그런 걸 약간의 마을기업이다라고 보고 사례로 막 보러 가요, 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요 태거리가 딱 있으니까 이 마을기업이야 아니야인데 그런 식의 활동,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시 단위에서 아니면 소도시 단위에서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 내지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이런 활동의 연계로 볼 수 있지만 꼭 그들이 사회적 기업이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외국은 좀 덜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릴게요. 드립니다. 혹시 선생님도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두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요즘에 소셜벤처가 이슈가 되잖아요. 소셜벤처, 예. 그런데 이게 사회적 경제와 그 소셜벤처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벤처 기업이 많은데 그거의 차이점을 제가 약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영국인가 거기에 어떤 통합조합 학교의 협동조합으로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게 제과제빵 그 분야는 그걸 해서 마을에 팔고 네네. 부분은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또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거하고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태의 학교가 우리나라에도 만약 가능한 건지 개별로 해서 네. 거기는 고등학교가 학교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학력을.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면 인정이 안 되고 검정고시를 가야 그렇죠. 대안학교로 가는. 그런 식으로. 아니 말씀 좀 드릴게요. 소셜벤처는 이제 뭐냐 또 그래서 이런 유형들까지는 알겠어. 이거는 근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만든 칸막이에요. 정부가 만든 사회적 경제 틀은 요렇고요. 그냥 솔직히 소셜벤처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만들어요. 칸막이를. 근데 소셜벤처는 제 주관적인 평가는 그런 거예요. 많은 소셜벤처들이 초기에 한 10년 전에는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틀거리를 가졌던 기업들이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틀거리가 오히려 짐스럽기도 하고 이건 제 해석이기도 한데요. 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혁신적이거나 대안적인 꼬리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 한 2, 3년 전만 하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처음에 그때도 소셜벤처라는 말을 썼어요. 소셜벤처를 육성해서 그들이 사회적 기업 인증받게 하거든요. 주로 정부 정치 지원하는 기관들은.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하는 재단 같은 곳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요 사업들을 해서 우리 공신 아시죠 지금? 강성태. 공부를 신나게. 공부의 신 아니고 공부를 신나게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강성태. 그다음에 딜라이트 보청기 들어보셨죠? 그거 다 소셜벤처 육성에서 나온 사회적 기업들이에요. 10여 년 전에 초기. 그들은 굉장히 어땠었냐면 혁신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들이 소셜벤처라는 말보다는 사회적 기업 이런 곳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야 이런 형태로 좀 분류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기업 안에 너무 많은 주체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혁신이나 사회 문제 해결이 강조되기보다는 뭐예요? 인증 요건을 통과하느냐 이슈 속에 더 매몰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더 이상 혁신이나 대안을 얘기하는 유인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나 새로운 그룹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 원래 혁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혁신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가치 창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그룹들을 유인할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어우 그래 혁신적인 거 해가지고 우리 기업 만들어보자 이랬는데 요즘에 조금의 인식은 사회적 기업 그 정부 지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형태 정부가 인증해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혹자는 아 그거 되면 너무 복잡하대 되는 과정도 힘들고 인증 서류도 내야 되고 뭐도 맨날 해야 되고 복잡하대 아유 우리는 그 인증 필요 없어 뭐 인건비 지원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자유롭게 혁신적인 활동들 해보고 싶어 벤처가 그거잖아요 기존 기업들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실험하는 조직이라면 그런 실험을 하겠다고 이제 이쪽에 그룹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소셜 벤처 그룹들 중에 어떤 요건이 되거나 올해도 제가 같이 일하는 마포에서도 그랬어요. 소셜벤처였어요. 지난달까지는. 그래서 되게 혁신적인 모바일 플랫폼, 전산 플랫폼 가지고 뭔가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되게 청년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전까지는 인증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공공기관이랑 뭔가 비즈니스하고 자기 정책을 확장하려고 보니까 어떤 꼭지에서는 이 틀거리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틀거리로 소셜벤처는 어쩌면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그룹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어떤 틀거리를 가져오는 그런 양상이 사실 요즘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소셜벤처에 있는 그룹들이 모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카테고리에 들어오진 않지만 사실은 활동의 법이나 목적 지향, 뭐 형태 이런 것들은 유사하다. 그런데 소셜벤처는 좀 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잘해 나가는 것.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잘하는 것에 좀 혁신성에 중점을 둔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갖는 뭐 정부 틀 안에 있으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여기는 이왕이면 좀 공공성을 가지고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공공성을 지닌 조직, 뭐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조직, 뭐 이런 특징들이라면 이 두 개는 좀 다른 틀거리인 거죠. 틀거리이고 그래서 근데 서울시에서도 그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예전에 사회적 기업 육성만 했다면 요즘에는 소셜벤처 육성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 트랙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또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법이 어떤 형태를 더 이제 이름표를 더 붙일 거냐 이제 이것들은 이후에 좀 결정하는 양상이 좀 있다. 그냥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협동조합 얘기하셨는데 제가 잠깐 뒤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봐도 좋을 텐데요. 우리나라 서울시에서도 특히 서울시 경기도에서 한 4년 전 정도부터 학교 협동조합 만드는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해서 영림중, 뭐 흥덕고, 또 어디죠? 독산중, 뭐 이런 곳들의 몇 군데가 학교 협동조합을 실제로 만든 곳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학교 협동조합이라 그 학교 자체가 협동조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에 학생들, 그다음에 뭐 교사,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같이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사례는 매점 운영. 그러니까 근데 그게 확장되면 선생님 말씀하신 베이커리도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접근한 거는 그 학교 틀 자체를 막 사경 조직을 바꾸고 이거는 교육 틀이니까 그러지 않고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들 안에서 그런 그 대안적인 경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실험들을 하게 판을 이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교복을 공동 구매하고 이제 교복은 외부의 업체와 거래를 했다면 학교 협동조합 안에서 주요 1번 사업을 교복 사업, 뭐 2번 사업을 학교 매점 건강급식 뭐 하는 사업, 뭐 3번은 진짜 급식까지 뭐 이런 실험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나 몇 개 보고 연구한 연구들은 좀 있는데 의미는 되게 크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리더들도 세워나가는 거고 청소 리더들도 세워나가고 또 학생들이 실제 이제 소비로 경험하는 거죠. 학교 안에
기존의 매점 아줌마가 그냥 뭐 그렇잖아요. 보통 학교 이해관계자분의 뭐 누가 와서 그냥 막 매점에서 막 이렇게 팔고 막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재학생들, 졸업생들 같이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 또 학생들을 위한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뭐 수익으로 또 뭐 학교 안에 다시 환원하고 지역에 환원하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 그 저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경제를 이제 보편적인 그냥 활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약간 치우친 활동으로 그 사상 검열을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래서 근데 법 통과가 되면 좀 달라지긴 이제 이번엔 통과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조금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있고요. 저 되게 긍정적인 거는 선생님 대구 출신 저도 그런데 되게 보수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사회적 경제 청년 활동들 되게 활발해요, 선생님.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좀? 사회적 음, 그냥 저희 기관에서 음, 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기관에서 그거밖에 청년 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그런 것도 경북상회 이런 것도 생겼는데 들어보셨죠? 그게 사회적 경제 유통 플랫폼 만든 거예요, 지역에서. 그런 거 통해서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뭐 사경 제품이나 뭐 농산물 뭐 이런 거 로컬 푸드 이런 거 다 해서 거기서 유통하면서 가치를 좀 높여가고 브랜드화 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름을 토닥토닥 협동조합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토닥토닥. 대구에 있는 협동조합인데 카페 운영하는 협동조합인데 여기가 상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정신과 의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담 전문으로 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카페 운영하면서 상담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그래서 실제로 힘든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문턱 낮게 정신병원 가기 힘들잖아요. 정신과 가기. 그럴 때 와서 거기서 상담받고 치유받고 힘 얻어가는 활동. 되게 소셜한 활동이지만 또 사실은 그 치료나 상담 되게 영리적이기도 한 활동이거든요. 그거를 지역 안에 잘 녹여내는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되게 그리고 올해 말고 작년에 사회적 경제 전국 그 박람회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때 대구에서 했어요. 대구 엑스코에서 했어요. 저도 갔었는데 전국의 사회적 계속 서울에서 하다가요. 처음으로 지방을 돌았는데 일본 도시가 대구였어요. 전 그게 주는 상징성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거기는 뭔가 저도 고향이지만 보수적이어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인식들이 이제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엑스코 가는데 막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랬는데 제 사촌 동생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알아요. 그쪽 업계에서 저거 시장님 차라고 이러는데 시장님부터 막 그때는 국무총리가 왔었고 올해 사회적 경제 박람회 대전에서 할 때는 대통령 오셨는데 어쨌든 좀 지역을 아우르면서 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좀 인식들이 좀 이제 개선되면은 학교에서도 뭐 이런 것들 여러 시도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유치원 문제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부모들이 문 닫는 유치원 인수받는 협동조합 사례들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뭐 교육기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법의 문제가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법인은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사업을 기존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만 할 수 있게 했다면 사회복지 법인 만드는 거 이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면 그거는 국고 기속이거든요. 뭐 30억 재단법인이잖아요. 30억 최소 서울에서 만들려면 3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갖고 복지기관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재정이라는 게. 그리고 그건 우리 돈도 아니야. 이제는 넣으면. 그런데 그래서 문턱이 높았다면 이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그런 형태로 해서 서울 시내에서는 복지관 위탁받는 사례들 그 시립 요양병원 위탁받는 사례 이런 것들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수업도 언급했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진입의 사례들이 늘어나면은 뭐 학교 법인만 학교를 운영했다, 교육기관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개별 조직에 대한 설명은 뭐 수업 때 많이 했으니까요. 생략하겠고요. 네. 저기 이제 교수님이 해주신 설명에 음. 조금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적 기업의 작은 데보다 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맞아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의 범위에 제가 소셜 벤처도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 거죠?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아까 건 정부에서 딱 만든 틀거리인데 소셜 벤처도 넣으셔도 되고요. 벤처도 그 고용노동부에서 굳이 칸막이를 치자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과 함께 소셜벤처 육성도 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또 정부 안에서 서울시도 그러고 부서들 업무 속에서도 사회적 경제 지원 업무 속에 소셜벤처의 업무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말씀하신 건 당연히 맞고요. 그들의 활동 자체가 갖는 성격도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이들이 좀 더 뭐 발전 내지는 뭐 형태들을 갖추면 이런 쪽으로 이제 오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수업 속에 넣으셔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막 학교 협동조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학생들 있잖아요. 학교 밖 학생들, 네.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지역에 맞는 어른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릿속 생각에 그 어른들하고 또 학부모하고 해서 하나의 그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뭐 관심 있는 재가지방 예. 공부하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해서 학교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하면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에 검정고시가 이렇게 학력 인정이 안 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네.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대안학교들도 학력인가 못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거 지양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왜냐하면은 공교육 변화, 공교육 혁신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안교육들을 이제 계속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공교육 혁신에 그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대안학교도 그냥 약간의 또 다른 형태의 뭐 저는 대안학교도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한데 뭐 종교 베이스도 있고 뭐 약간 뭐 그 대안 교육 중심도 있고 막 이러신데 그런 것도 좀 더 실제적인 실용적으로 그런 활동들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거 되게 의미 있을 거라고 혹시 관심 있으세요? 나중에도 같이 그런 거 되게 의미 있을 거라 생각해 하는데 그걸 처음부터 이게 제도 안으로 들어가냐 마냐를 고민하고 시작하시면 사실은 운영하기 되게 힘드실 거고 제도로 결과적으로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제도화를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담기에는 오히려 제약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들은 좀 자율적인 틀로 사업들을 실험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안착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제도와 결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단계적으로는 훨씬 현실적이다. 네. 좋은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말씀드리지만 태어나서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 속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여러 접근 가능성들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는 접근 방식이니까요. 아이템이나 그 주제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물을 가지고도 사회적 경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사회적 경제는 방식인 거죠. 방식인 거죠. 뭐 정보화를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고 안전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틀거리이고 큰 지향, 가치다. 이고 그걸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라는 컨텐츠 내용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년 후에는 사회적 경제 과목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가 너무 강조되는 순간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를 수업 들으면 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그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방식들을 채택할 수 있어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극단적인 사례도 컨설팅했는데 그래요. 협동조합을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뭘 하고 싶으신지 몰라요. 그냥 뭔가 그런 활동 하고 싶어요. 그거는 그냥 동아리를 만드시면 돼요. 해서 연구하면서 우리가 뭘 할지를 정해서 이걸 협동조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지. 협동조합을 하고 싶은데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 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없고 그냥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어. 이제 이러면은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육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육성 과정부터 들어와요. 사람들이 정부가 진행하는 내년 1월부터 지금부터 참여자 모집 많이 해. 혹시 선생님 진짜로 관심 있으시면은 권역별로 육성 기관들이 있어요. 지금 뽑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아직 선발 안 돼. 연초에 선발이 되면은 권역별 육성 기관에서 육성 교육을 해요. 노동부 지원으로 컨설팅도 받고 사업 계획도 세우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좋고 사업이 구체화되면은 이제 인증이나 이런 과정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리고 사업비 지원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아쉬운 건 옆에서 육성기관들 저도 같이 보고 협업해서 일을 하는데 기관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육성기관 오셨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사업 아이템이 없어. 뭘 하고 싶으신지 없는데 오셨어. 육성 과정에 시간도 많이 들거든요. 에너지도 많이. 근데 왜 오셨냐 했더니 사회적 기업이 하고 싶어서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찾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 모두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같이 아이디어도 찾고 의제도 찾으시면 좋지만 근데 일반적인 순서는 그게 아니라 아우 내가 장애인들이랑 이걸 하다 보니 이 장애인 문제 해결에 사경이랑 만나면 좋겠어. 최소한 이 정도의 고민들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좀 거꾸로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육성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의 한계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고 여기 청소년 있네요 중간에. 그래서 뭐 제가 올해 이제 지금 하고 어제 마침표 낸 연구가 그거였어요. 초등 돌봄을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제 모델 개발한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하면서도 제가 또 고민됐던 건 그거예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무조건 초등 돌봄에 접근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질문은. 초등 돌봄에서 어떠한 한계가 있고 또 아니면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학교 방과후나 혹은 지역에 있는 초등 돌봄 지금 뭐 다함께 돌봄 이런 센터들이 한계적으로 못 메꾸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제 제가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다 당위로 만나는 거야. 사회적 경제가 초등 돌봄인데 접근해야 돼. 학교에도 접근해야 돼. 여기도 접근해야 돼. 이제 이런 당위로 만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만나는 당사자들, 지역사회 안에 있는 문제나 의제들을 잘 찾아내는 게 사회복지사들이 잘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 제공 말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을 얼마나 잘하냐, 교육을 얼마나 잘하냐 이거는 교육 강사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이 만나고 있는 주민들 혹은 당사자들, 지역사회의 문제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기관이 직접 혹은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연결하고 메꿔가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혹 그 가운데 전문화가 분화돼서 어떤 사람은 상담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방법인 거고요. 핵심은 그건 거예요. 사회적 경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생애 주기 속에서 혹은 다양한 문제 속에서 비어있는 지점이 뭘까? 문제가 뭘까? 이런 것들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선생님들 많이 고민하시면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복지관에 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혁신적인 진짜 소셜벤처 저도 그냥 요즘 문득문득 농담 반 진담으로 되게 이렇게 풀고 싶은 문제들을 기관에서도 많이 풀어봤지만 또 한편 진짜 좀 자유롭게 제 주변의 여러분들한테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어때요?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비어있는 지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선생님 고민하시면 저는 더 훨씬 더 재밌고 의미 있게 사회복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공간 설계하는 것도 있어요. 요양간병 요즘 핵심 저희 마지막 수업에 제가 커뮤니티 케어 얘기 좀 했는데 들으셨어요 혹시? 아직 안 들으셨나? 커뮤니티 케어 복지와 어떻게 만날 거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또 뭐 여러 형태 있습니다. 아이 돌봄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어린이집 얘기부터 아이들 먹거리, 극간식, 놀이기구, 놀잇감 뭐 많습니다. 뒤에 사례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수업 때 제가 얘기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좀 다시 넣었는데
비규슈 많이 보죠. 이거 김서영의 비규슈인데 이게 한번 사신 적 있으세요? 사셨 잠실역에. 응. 응, 응. 선생님 혹시 서울역에 오늘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차에 있는데 이따가 이제 비규슈 저도 지나가다 보이면 꼭 2권씩 사는데 하나씩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가끔 연예인들 많이 재능 기부해요. 사회 저명 인사들도 재능 기부하고 하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들도 담기고 이 내용이 사회적 경제는 아니에요. 잡지 내용은 잡지예요. 그런데 이 안에 비규슈 판매원들이 이건 탕웨이 한 것도 있어요. 네. 해서 비규슈 판매원들이 이게 5,000원이거든요. 5,000원 벌면 2,500원은 제작 비용이고 2,500원은 판매원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 저는 이런 게 준 파급력이 되게 크다고 봐요. 이게 영국이나 유럽에서 시작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이어졌고 저희도 우리나라 맞게 이제 이식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규슈를 보면서 우리가 인증 뭐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잡지를 통해서 노숙인들을 돕는다. 명확하잖아요. 근데 노숙인 돕는 방법이 우리 그거잖아요. 노숙인 복지 쉼터도 운영할 수 있고 정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구형력 필요하죠. 거기서는 잘 보호하고 뭐 기초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근데 그 조직이 이것까지는 못해요. 사실은 할 수도 없고 여력도 없고 할 일이 많아. 그러면 근데 노숙자분들의 자립이나 자활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전문가, 혁신적인 전문가 그룹들이랑 같이 결합해서 여기도 사회적 기업이에요. 있는데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거 의미 있죠. 의미 있죠. 요거 아세요? 가방. 강호동 방탄이 맸는데 강호동도 맸다. 저도 여기 지갑이랑 쓰는데요. 모어덴이에요. 모어덴. 뒤에 있나? 모어덴. 제가 수업 사례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수업 때 얘기 안 했죠? 했나? 가죽 폐차. 그 폐차 자동차 시트 가지고 가방 만든 회사예요. 근데 뭐 이런 게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아니에요. 많아요. 이제 실험하는 곳이. 근데 여기가 그나마 잘 하신 거죠. 잘 하신 건데 본인이 영국 유학하면서 이제 폐차하는데 정말 그랬대요. 너무 많은 가죽들이 거기서 다 사장돼서 버려지고 다 환경오염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 가죽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를 되게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국에 와서 되게 연구한 거 가지고 이제 여기 아마 현대차에서 육성하는 그 육성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브랜딩하고 해가지고 여긴 잘 나가세요. 제주 면세점 가면 있어요. 제주공항 면세점에도 있고 쇼핑몰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은 있고 그래서 가방이 뭐 예전에 유행했던 사회적 경제 쪽에서 만든 그 리사이클 가방은 어떤 건 많이 보셨을 건데 외국 거 비싼 건데 플라스틱 색깔들 빨간색, 파란색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제 브랜드 이름은 모르겠다. 이제 그거였는데 그냥 모던한 가방이에요. 저도 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대표님 되게 좋아하는데 노숙자 아까 잡지 형태로 노숙자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이분도 모대학 학생 경영학과 학생이었나? 대학생 시절에 이분이 대학생 때 한참 사회적 기업 육성 이런 게 사회 가치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될 때 그런 스터디하고 했던 학생이었대요. 학생이다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사회 문제가 뭘까 열심히 찾다가 노숙자분 문제에 접근한 거예요. 이분 우리나라에서 비규슈는 외국에서 이제 들어왔다면 우리나라에서 고민해서 노숙자분들 찾아가보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게 별로 없잖아요. 아직은 방황하시던 상태니까 그래서 이름이 두손 컴퍼니예요.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분들 뭘까? 그래서 쉽게 말하는 원래는 성수동에 이렇게 작은 저 가봤거든요. 근데 작은 거기서 종이로 딱딱 붙이는 거. 이게 뭐냐면요. 옷걸이인데요. 플라스틱 이제 지금은 다 종이 옷걸이가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건 다 종이인데 조립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업하듯이 그거 붙이는 거 노숙자분들이 하신 거예요. 하시고 그거 박스 넣고 가고 이러는 작업들이 디자인은 이제 청년들이 한 거고 그렇게 결합해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창업 그런 아이템들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쉼터 노숙인들하고 같이 막 게스트하우스에 나눠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종이 옷걸이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는데 좋아요. 좀 몇 년, 뭐 6년 지나도 튼튼하게 잘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두 문제 다 해결한 거예요. 그 플라스틱 옷걸이들 많아지는 거 혹은 그 철사 옷걸이 이런 거 이제 이긴 하지만 다 코팅이고 재사용 잘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옷걸이를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그런 환경에 대한 것도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노숙인에게 종이 옷걸이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자립 지원한 거예요. 또 여기는 이렇게 시작해갖고 지금은 물류회사가 됐어요. 물류회사. 그래서 배송 그런 거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좀 훈련된 분들 계시면 취약계층 분들이랑 같이 하느라고 저쪽 외곽에 대형 창고도 이렇게 투자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이러는 회사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어요. 박찬재 대표님 되게 여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요거는요 뭘까요? 비누예요. 우리 수업 때 누가 얘기하셨지? 온라인 세미나 때 우리 취약계층 분들하고 비누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안 팔리고 막 그랬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솔직히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비누 만들기예요. 근데 다 뭐예요?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안 예뻐 혹은 뭐 금방 물러져 그래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요. 되게 고급스럽지 않으세요? 이게 디자인한 거예요. 근데 이분 여기는 어떤 콜라보냐면요. 이 비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뉴야하우스라는 오래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에요. 서울에 있는. 거기서 매 열심히 비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누를 오래 만들었기 때문에 비누를 잘 만들고 뭐 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어. 근데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들 마케팅 전문가 아니고 디자인 잘 못하고요. 장애인분들 챙기기 급하고 이러니까 계속 어느 정도 고만고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전문기업 여기 있는 알베르토 아시죠? 연예인처럼 나오는 외국인 TV에 나오는 그 사람이 비누 디자인하는 일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시너지를 내는 형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뉴야하우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의 취약계층 만든 비누랑 이런 디자인이랑 잘하는 전문가 그룹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치가 나와지고 이 매출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이 디자인 팀을 하는 알베르토는 이렇게 또 돕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런 시도들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이것도 제가 수업 얼핏 이거는 위스테이 별내 이제 지축도 오픈해요. 명동에 지금 다 집에 가셔야 되니까 못 가시겠죠. 혹시 서울 오시면 나중에 명동에 오시면은 명동 성당 아시죠? 성당 바로 건너편에 시내 안쪽 명동 안쪽에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그 모델하우스는 특별한 모델하우스인데요. 더함이라는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된 곳인데요. 더함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인데 그 모델하우스는 보통 어때요? 분양할 때까지 짓고 부수잖아요. 부수고 또 다시 짓고 이러는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 뭐예요? 비용, 재료, 환경 뭐 이 문제 있는데 여기는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하지 않고 틀거리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게 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동주택 할 때마다 이렇게 안은 좀 바꿔가면서 하고 모델하우스 분양이나 홍보 시기가 끝날 때는 서울이 아니죠. 전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개방해요. 그래서 공간을 공유해서 써요. 대관도 하고 해서 저도 여기서 행사해봤는데 되게 좋아요. 되게 이렇게 비영리 사회적 경제계 이런 공간이 뭐 이럴 정도로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그게 핵심 비즈니스는 아니고요. 거기가 뭘 하는 곳이냐면 뉴스테이 이거 아시죠? 정부 정책이잖아요. 임대를 장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트 우리가 이사 가면은 저도 뭐 매년 2년마다 이사하고 이러잖아요. 뭐 전세나 오르면 전월세 오르면 이사하거나 뭐 집주인이 팔면 이사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는 최소한 한 번 가면은 최소 8년은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로 임대 구조를 짜고 근데 예전에 임대 아파트는 저소득 주민만 갔다면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주거가 정부가 만든 게 뉴스테이 정책인데 그것을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이 거기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을 협동조합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그냥 돈만 내고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서 살다 보면 어떤 게 필요해요?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러거든요. 아파트가 10년이 지났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서관이 개방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자 협의회나 소수분들만 운영하다 보니까 귀찮잖아요. 또 뭐 북카페 만들고 뭐 카페 만들고 이러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줄이기도 하고 뭐 어린이집이나 공공공간도 그냥 외부에다가 이렇게 계약처럼 막 돈을 주고 이러니까 사실은 잘하시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아파트의 큰 가치나 분위기와 상관없이 누군가 업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보육, 교육, 뭐 아까 얘기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들을 아파트 안에서 할 사람들을 협동조합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입주하려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야 되는데 조합원 근데 좀 비싸요. 가입 출자금은 3천만 원, 3,500인가 그래요. 근데 입주할 때 어차피 우리 보증금 내잖아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를 보증금을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1억 5천을 보증금으로 내면은 월세를 조금만 내면 되는 거죠. 뭐 100만 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적게 내고 그러니까 시세보다 적은 임대료를 내고 가고 그 조합이 운영될 때까지 먼저 이제 출자를 좀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조합원들끼리 입주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건물 짓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관심 있는 조합원들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하면서 어린이집은 이런 식으로 꾸미면 좋겠어. 뭐 유치도 하고 도서관을 이렇게 같이 만들자. 뭐 어르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안에서 같이 이제 사업을 따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공동체 활동들을 미리부터 해서 아파트를 꾸려 나가자라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남양주에 하나 이제 미스테이 별내 쪽이 시작했고 지축에도 또 오픈하고 한 3개 정도가 지금 이제 가동 중이고 첫 번째는 다 성공적으로 100% 분양 다 이제 끝났고 두 번째도 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들 관심 많아서 이제 서울 근교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도 활동가들을 우선적으로 20%인가 먼저 뽑았어요. 이유는 이런 활동들 하려면 누군가 좀 앞장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우선 분양 같은 것도 좀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기 가면 너무 아는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안 가려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같이 공동체를 진짜 공동주택을 만드는 거죠. 말만 공동주택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시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때 사회적 경제 지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었어요. 지원하는 거 좋은데 뭐 문제 있는 것 같다. 뭐 근데 저도 생각 동의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모든 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미있는 혹은 의미 있는 혁신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대기업하고 경쟁할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이 할 영역이 있고 못해요. 우리는 자본이 있어야 할 영역들 전문가 그룹이 해야 될 게 있는 거고 우리는 경쟁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분들도 저도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운동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그러시다 보니 갖게 되는 편향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지 쪽이나 일반 시민사회,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를 바꿔가는 운동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리조직에 이제 사회적 경제 영리 아니야? 사회적 기업이니까 영리조직이잖아. 특히 협동조합은 영리니까 빼야 돼.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도 뭐 사업에 따라서 영리성이 비영리성이 강조돼야 될 어떤 사업의 자격에 모두 다 열고 뭐 주식회사 들어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경제가 갖는 공통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장치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정관이나 사실 사회적 기업 해산할 때 그냥 해산 못 하거든요. 잉여자산이 있으면 국고 환수해야 돼요. 아니면 유사기업에 이렇게 증여하거나 그런 제한들이 있다는 것도 좀 잘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제가 있죠. 경영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오해이지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인정해야 될 거 공급력이나 경쟁력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하고 뭘 하고 싶어서 기업들이나 행정에서 이렇게 오퍼가 와요. 오는데
감당을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도시락을 몇백 개씩 이제 뭐 지역 안에 납품하는 이제 주문들이 들어오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열악한 거예요. 이제 지역 안에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선 이상 상산을 못 하시고 이게 악순환인 거죠. 투자를 못 하니까 늘리지 못하고 늘리지 못하니까 수요가 많이 와도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고 이게 악순환인데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 마련 또 그것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다 보신 거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다행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사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소미재단 돌봄하는 곳들 예수라는 곳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플라스틱 병이었던 걸 가지고 가방 만드는 기업 또 이런 거 터치포국 같은 데는 이제 이런 재활용 리사이클링 또 가구를 이런 식으로 리포메이션 하는 뭐 그룹들 또 문턱없는 세상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저희 동네에 있는데 유기농 친환경으로 누구나 와서 평등하게 밥 먹게 가게 하는 거 늘 적자로 허덕이시는데 그래도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역 안에서 뭔가 기여하고 활동하시려고 애쓰시는 기업이긴 하고요. 이거는 리사이클링 가게인데요. 좀 다르지 않아요? 이름 되게 세련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곳 있고요. 이런 것도 소풍 가는 고양이. 청년들이 만드는 학교 밖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같이 만드는 도시락이에요. 예쁘죠? 근데 여기는 절대 재활용품 일회용품 쓰지 않고요. 이렇게 도시락 통에 배달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하고 사회적 경제 제품들로 많이 그래도 구매할 수 있는 건 커피. 이제 이거는 공정무역 커피로 만드는 트립티 있고요. 이것도 저희 지역에 있는데요. 동물병원 협동조합이에요. 동물병원도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업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조합원들이 같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 감동 사례가 그렇대요. 우리 강아지가 나이가 되게 많은데 밥을 안 먹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합원 카톡방에 올리면 어떤 옆동에 사시는 얼굴 모르는 조합원이 우리 아이 이거 먹여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밤에 들고 오셨대요. 이제 그런 약간의 공동체성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니까 이 병원은 과잉 진료하지 않고 또 조합원들 욕구나 상황에 맞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 같이 하면서 또 다른 비즈니스 안 해도 되는 거죠. 조합원들이 열심히 이 병원을 이용하는 거죠.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자활기업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뭐 제가 하나 소개드릴 건데 저희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마포만보 망걸음 속에 숨겨진 마포 이야기 이런 건데요. 요거 자체를 저희가 협동조합 만들고 사경조직하고 있어요. 지역에 되게 많은 투어의 이야기들이나 원주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탐방이나 활동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컨텐츠로 만들고 또 특히 그 컨텐츠 안에 사회적 경제나 이렇게 대안적인 활동들을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내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것들을 좀 확대 많이 되고 있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례들도 사경조직의 하나 사례이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사회적 경제와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못했는데요. 이거는 그거에 저희 마포에서 실험하고 있는 건데요. 뭐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동네에 여러 가게가 있잖아요. 동네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모아라는 게 있어요. 모아 화폐를 써서 소비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동네 안에 돈이 돌잖아요. 우리 동네 망원시장에 가서 사면 망원시장 안에서 이 모아가 돌고 이러니까 다른 데 소비하거나 신용카드 하면 수수료 나가고 뭐 이게 아니라 그 이익들을 지역 안에서 같이 계속 공유하고 나누는 거고요. 또 이 그룹이 하는 일은 지역 안에 있는 좋은 가게들을 계속 소개해내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가맹점들이 얻는 이익은 이걸 하고 나면 수수료를 내긴 해야 되잖아요. 환전 수수료를 내고 이게 조금의 불편함일 수 있지만 이게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왕 기부할 거 지역을 위해서 몇 프로 우리가 10만 원 벌면은 뭐 몇천 원이라도 기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 기부금이 모여져서 이 활동을 돕는 이제 기반 시드 머니가 되는 거고요. 또 대신에 이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써야 되잖아요. 약정했으니까 이거 되는 데 가서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경제의 순환적인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게 모아다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공공구매 얘기만 요건 짧게 하고 선생님 숙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 때는 제가 자세히 못 다뤘는데요.
공공구매가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한테 그냥 직접 지원하고 이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나 서비스나 물건이 생산된 조직들이 기본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는, 투자하거나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 최소의 기회들을 만드는 것이 공공구매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마중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마중물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위적으로 업무 지시 때문에 해요. 요즘에 기계적으로 해요. 하는데 지자체별로 이거 순서도 매깁니다. 얼마씩 하는지 통계도 내고 다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올 가을에도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4억인가인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 하면 실적이 확 올라가잖아요. 앞서 말씀 보세요. 커피 종이 몇 개를 사야 4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건축하는 사회적 기업 찾느라고 제가 엄청 설계하는 사회적 기업 찾았어요. 정말 없었고 다 못한다는 서울에서 한 개 찾았습니다. 한 개. 그리고 실력과 현실 가능성 있는 조직 딱 하나 찾아서 그 조직이 하느라고 되게 애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당위적으로 해요. 공무원들은 하는데 그럴 때 좀 이해가 그냥 그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불만 생기는 거죠. 아니 그냥 일반 건설업체 하면 편한데 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지역 안에서 마중물로서 최소한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을 넣어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누구나 처음이 있잖아요. 신생업체이지만 기회는 주어져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사 보면요. 갈수록 품질 향상 이런 얘기 나와요. 왜냐면 해봐야 그 다음에 또 안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하는 필요하다는 얘기들 하고 있고, 또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 지원을 공공구매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공공구매 하실 분들은 아니시지만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활 속에서 사회적 경제 경험하는 것에 계속 강조드려야 필요하다. 그리고 관심, 어떤 게 사회적 가치인지. 아유 여기 사회적 기업이야? 그럼 그냥 사회적 기업이구나가 아니라 이 기업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 어떤 게 사회적인 거지? 이런 어떤 게 그런 거지? 한번 보시는 거. 그리고 우선구매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먼저 사보시는 거, 이런 거 좀 생활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제가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올렸더니 지역에서 어떤 젊은 친구들이 센터장님이 수복에 갈지 몰랐다며. 이제 그래서 내가 아니 수복도 가야지, 그 근처에 있으면 갈 수 있지. 근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수복도 가지만 우선적인 어느 정도의 포션과 기본은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를 우선으로 한다.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필요한 물건이고 또 기본적인 것들은 깔고, 그리고 나머지 살 수 있죠. 백화점도 가실 수 있고, 삼성, 제가 막 농담처럼 다 사경하는 분들 다 삼성 노트북 쓰시잖아. 그쵸? 그게 막 어떤 뭐 윤리적인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지만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를 하는 필요에 대한 우리 공유도 돼야 되는 거고, 또 그 지점들 나에게 맞는, 저는 사경에서 나오는 뭐 종이는 안 사요. 사실 우리 기관도 잘 질이 안 좋거든요. 복사기 걸리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사경에서 만들어내는 뭐 예를 들면 기념품은 너무 좋아. 우리 기념품은 우리 기관은 다 사회적 경제를 할 거야. 근데 반대로 우리는 기념품은 여기가 더 좋고 이게 좋아. 우리는 대신에 서비스, 우리 아이들 교육은 사경 지역에 있는 이 협동조합이랑 하는 게 좋아. 우리는 이걸 하겠어. 이런 식으로 선택해 나가면서 확장하는 건데, 이게 무슨 윤리적 그것도 아니고 뭐 모두가 아니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커피 마실 자유가 있는데 커피까지 공무원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개인 취향은 나가서는 수박 드시고 어디 드시고 별다방 풍다방 가시고, 대신에 그러면 공공에서 하는 거는 이거 쓰시라, 사무실 거는 이거 쓰시라,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관심 좀 가지시면 좋겠고, 법이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예전에는 2천만 원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들 수의 계약할 수 있었어요. 여성 장애인 기업보다 더 작았어요, 규모가. 그런데 작년에 법 바뀌면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어느 정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되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도도 좀 바뀌고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진흥원 홈페이지 가면요, 기업 진흥 오른쪽에 우선구매 홈페이지 있고요. 제가 저번 온라인 때도 뭐 함께 누리몰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은 제품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시면 우리 물건만 보시는데요. 물건 말고
서비스들도 많아요. 상품 기획하거나 행사를 진행하거나 교육 선생님 협동 좀 하시는 교육하거나 많은 서비스 영역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기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가 좀 뭐 당위 뭐 만들어 이런 거 아니라 좀 나도 바꾸고 내 삶도 좀 바꾸고 우리 공동체도 바꾸는 그런 사회적 경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시고 소비하시고 또 만들어도 내시고 이러시면 좋겠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제가 뭐 수업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마포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업무 주로 하고 있는데 혹여나 지방에 계시긴 하시지만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저에게 언제든지 수업 이후에도 주시면 제가 지원하겠고요. 과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이게 마이크 때문에 그래도 다른 분들 같이 공유될 수 있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오셔서. 여기 서서. 근데 얼굴 나가도 괜찮으시죠? 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과제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 의견도 좀 맞춰보고 했습니다. 일단 배경으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시장 실패랑 정부 실패의 과정에서 이제 민간 제3섹터라는 민간이 들어오면서 영리적인 생산 활동과 사회적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한 개념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인 자립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활성화 연구의 필요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하다 보니까 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첫째,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둘째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연구문헌 리스나 DBP야 학설 연구 정보 사이트, 한국소비자원에 게시된 보도 자료 등을 활용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취약점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품들을 사용해 본 소비자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한 그 2018년 보도 자료를 보면 도표를 지금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보면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사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 질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만족도를 많이 경험하고 재구매 의사가 있으며 지불 의사가 있다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가 있는 것 자체도 일단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지불 의사가 별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약점으로는 아무래도 이 사회적 경제가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역사적 특성으로 볼 때 1960년대 초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국가가 대부분 주도해가지고 이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의 진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민영화 방식의 복지 공급이 확장되는 등 법제도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 공간이 그냥 확장되었을 뿐 여전히 국가 주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취약점으로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많이 몰리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섬 지역과 같이 교통이나 도로, 교육, 의료통신,
사회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그런 곳에는 생각보다 그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시한 2019년 7월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을 볼 때 서울이나 부산, 대구, 경기도 이게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밀접한 지역일수록 사회적 기업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점은 여기까지 하고 해결 방안을 이제 제가 그 자료들을 통해서 모색해 봤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보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보니까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 자료를 보니 뭐 도서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너무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많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부는 단지 복지나 뭐 보건 분야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원해 준다고 홍보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기업이라는 사실도 인지시켜야 하며 기업가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유튜브나 SNS 등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만 하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가 주도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부는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 세금을 감세해주는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모태펀드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책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문제가 나중에 나중에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금이 없어지면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단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자전거를 처음 타는 아이의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다가 놓아주기만 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조 모임을 활용한 접근성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봤는데요. 이 자조 모임들은 보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들끼리 자조 모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조 모임들의 특성들이 대부분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 발달센터나 뭐 이런 데서는 자조 모임을 지금 현재 보니까 비로소라는 사이트 등에서 자조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활용해서 뭐 돌봄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 뭐 공동생활가정 설립 이런 분야 쪽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들어 준다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결론으로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제 영역으로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최근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런 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했던 문제들을 보면 일단 소비자들 인식이 많이 낮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가 중심이 되며 그리고 셋째 지속 가능성과 적정한 이익을 위해 인구 밀집 지역에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첫째 역사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적 경제 발전의 특성상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틀 개념에서 환경만 만들어줄 뿐 이제 홍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현재 사회적 기업이 인구가 밀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을 따져 특정 지역으로 치우쳐 있는 이 부분을 이 자조 조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조 조직들이 이 지역 중심으로 작업 자족이 가능한 사회 경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상당히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죠. 아니 그때 중간에 계획하셨던 거에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럼 되게 정리를 잘 좁히셨네요. 네. 혹시 선생님 뭐 코멘트 좀? 코멘트라기보다는 여기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들의 인식의 저조 인식에 대한 부분들. 네. 그 사회적 경제를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된 계기도 저희 지역에도 협동조합이 되는 게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거기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은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의문점이 든 게 있어요. 이 사회주의하고 너무 맥락이 사회주의나 약간 사상적인 부분들이. 근데 이런 맥락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식을 잘못했는지 음, 모르겠는데 근데 교육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그쪽으로 많이 이슈화시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도 약간 부모님이 경상도 쪽에 지역이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부모 양육을 위해서. 그런데 이건 아닐 거다. 알기 위해서 CPG 교육 결정했으니까 일단 내가 알아보자. 네네. 되는데 사실은 여기 들으면서 거의 많이 해결이. 그러세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되게 들으면서 편하네요. 사실은 사회적 경제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 지방에서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보조구역 이런 거 한살림 이런 제품 사용 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느낌이 들고 앉아 있는 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해서 그렇죠. 내가 예. 원해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내 스스로 느껴봤더니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게 이 사람이 원해서 하게 된다. 이거 무조건 나쁘다. 네네. 얘기 교육을 하기보다는 근데 이게 소비자 인식의 저조 문제가 사실은 교육하는 사람도 또는 알려주는 사람도 뭐를 안 하는 사람은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을 괜히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인식.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가 굉장히 화살이 되더라고요.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그런 교육 방식이 개선이 좀 필요하다. 네. 깊이 공감하는. 네. 해결점도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네. 아니 되게 실제 선생님 혹시 뭐 자료를 많이 보셨어요? 그 자료 주신 거랑 네. 약간 논문 리스트한테 들어가가지고 네네. 5개 정도 받아. 아유 애쓰셨네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해가신, 사실은 계획서 올린 분 2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딱 그 2분이 다 오셨는데 되게 발전적으로 하셔가지고 되게 좋네요. 네. 쏙쏙 와닿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사회적 경제가 그 정부주도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실제 결국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제 잘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랑 또 활동하는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편차.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도 좀 다시 질문을 하자면 그건 있어요. 꼭 농어촌이랑 그 인구가 적잖아요. 사실은 거기는 산업 자체도 없잖아요. 이게 복지 시설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뭔가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만큼 사회적 경제도 가서 어려울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쩌면 당위적으로 지방에도 다 골고루 균형해야 돼. 이것도 우리의 또 다른 편견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다만 기회가 이제 저는 그런 좀 문제 접근하실 때 마무리하실 때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성 교육이나 사실은 여러 정보를 전달하거나 막 이러는 기회 자체가 너무 대도시나 또 특정 지역들 중심으로 그런 기회가 제공되다 보니 사실은 나머지 지역이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부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뭐 잘 모르지만 저기 어디 계시는 분은 우리 지역에는 사회적 경제 센터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회적 경제 뭐 이런 뭐 얘기하는 곳도 없는데 근데
결국은 그분을 들여다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정보나 기회를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또 문제다라고 접근하는 것도 뭐 좀 더해지면 어떨까? 뭐 그런 정도 생각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준비하신 거 여기 선생님처럼 체계적으로 아니? 예, 예. 아웃라인만 잡아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웃라인만 주셔도 좋습니다. 예. 제목이 없고 네. 네. 여기 서서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경입니다. 네, 저는 그 처음에 교수님께 계획표를 적었던 거는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네, 교육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이제 자료를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신 뭐 사회적 경제 진흥원 이렇게 자료가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엑셀로 된 걸 뽑아서 교육에 관계되는 컨텐츠를 이때 일단 추렸거든요. 추린 게 거의 한 100개는 좀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서 들어가서 알아보려니까 인터넷이 있는 거 있잖아요. 자료에 있는 게 다 삭제가 되고 전화번호만 사실은 있고 나머지 추린 게 거의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를 들어가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을 때는 사실은 자료 내용이 조금 좀 만족하지 못했던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한두 개만 빼고 거의 추린 거는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저하고 코드가 약간 예, 생각하는 코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수님께 여쭤봤던 그 소셜 벤처 거기에는 또 괜찮은 기업들이 교육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알찬 기업 중에 망트십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를 추려서 그 자료랑 같이 조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아까 교수님께 이제 제가 문의를 드린 것처럼 해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거 또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는 분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빵 쪽에 애들을 좀 해서 가르치고 또 비누공예 쪽도 저도 관심 있어서 배우는 게 있어서 그거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나 또는 수입도 같이 창출할 수 있고 이 학생들이 제가 이제 사실은 서울에 와서 1년 동안 1월 달부터 창업 디딤터를 통해서 제가 창업 과정을 1년 동안 내내 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 오다 보니까 거기 매니저님하고도 조금 이렇게 알고 지는 사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다가 또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또 저기 용산에 그 워크숍을 갔더니 거기서 센터장님이 또 오셔갖고 또 인사드리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제가 뭐 특허라든지 아니면은 회계 이런 거 회계 쪽에도 제가 또 이렇게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나 이렇게 창업해서 할 수 있는 과정 전체를 제가 1년 동안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너무 하고 싶다는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내가 어떤 걸 막연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들은 게 아니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들은 좀 틀리게 그거하고 반대로 처음에 저는 그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 과정을 내가 1년 동안 꾸준히 와서 들었더니 이거 창업 쪽이나 사회적 기업 쪽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계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의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조합원을 만들어서 그 학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안 되니까 대안학교밖에 없으니까 그걸로도 괜찮겠다. 아까 교수님이 일단 틀 안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서 여러 가지를 한번 시범으로 해보라. 그것도 지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계획 그런 계통으로 계획을 좀 짜서 자료는 일단 만들어 놨는데 체계적으로 선생님처럼 해놓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제가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소감? 일단 지금 하시는 과정이라서 어떻게 하는 거는 이게 대안학교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하니까 대안학교를 어떻게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좀 두고 움직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 자조 모임 같은 당사자 모임들이 이제 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네. 좀 활용하면 자조 모임이나 당사자들의 힘을 좀 활용해서 만들어 보는 거 좋겠다 말씀
좋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창업도 이제 내년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창업에서? 용산에서는 누구랑 도움 받으세요? 용산 사경센터요? 아니면 아니요,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센터? 그 중소기업 센터. 예.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크게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갔는데 센터장님이 거기에 그 뭐죠? 그 워크숍 진행 그 참석 네. 참여하는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잘 되셨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 제일 좋죠.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 본인 자체가 관련 분야에 관심이나 고민이 있는 분이 창업이라는 프로세스를 이제 밟으시면서 구체적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가시면은 제일 좋은 사례인데요. 그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교육이라는 범위도 되게 넓어요, 사실은. 교육 뭐 지금 사회적 경제가 우리가 업종 영역 제가 이런 거 가끔 이제 수업 때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화예술 안에 또 교육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순수 교육 분야 이러면은 또 이게 또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 영역 분류가 사실 그 분류가 다 아닌 좀 넘나들어서 그 특징들이 있는 특징이 좀 있고 그 부천의 실용교육협동조합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거기는 최근에 그 초등 돌봄 센터 운영하셔서 하나 좀 사례로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거기는 쉽게 말하면 강사들의 협동조합이에요. 강사협동조합인데 그 강사협동조합인 그 사회적 경제 조직 자체가 지역 안의 초등 돌봄에 아예 공간도 운영하면서 거기는 아직은 방과 후 교육을 하는 곳인데 뭐 그런 거예요. 다른 곳에는 그 방과 후 교육하면은 뭐 돌봄 중심으로 간다면 여기는 본인들이 교육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교육 강사들이 있으시니까 교육 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 만족도가 100%예요. 예를 들면은 그 협동조합 안에서 뭐 드론도 가르쳐줘. 뭐 되게 이렇게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무슨 교육도 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으니까 지역의 부모들은 사교육 시장 의존했던 그것 대비해서 그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에 가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을 다 정확치 않은데 20인가 30을 받으세요. 받으시는데 보통 방과 후 교실 돈 안 내고 가잖아요. 부모들이.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서울시나 온종일 돌봄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최대 10만 원 받거든요. 근데 안 올 거라고 생각도 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없어요. 그런 쪽은. 안전한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여기는 본인들 확실한 교육 콘텐츠가 있어. 그걸 가지고 돌봄을 접목시켜서 그 안에서 수익 창출이랑 운영을 지금 같이 해나가는 이제 모델로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 모델이긴 한데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보지 마시고 근데 뭐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과제를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료 잘 정리해 나가시는 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언급해드렸던 인쿱 같은 경우도 경력 단절 외국에서 살다 온 엄마들 되게 많은 거예요. 영어 잘하는 그 엄마들이 같이 협동조합으로 모여서 품앗이하고 이러다가 그 뒤에 본격적인 영어 중심의 영어 학습 그 협동조합이 되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결이 되게 다양하죠. 뭐 듣기냐 학습이냐 대안이냐 이거 다양하긴 한데 여러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 하시면서 앞으로 사업 구체화 가가지고 제가 혹여라도 또 이후에도 도울 수 있으면은 예, 혹시나 뭐 막히거나 연결할 부분도 있으시면은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또 마지막까지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도 다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과제나 이것이 그냥 과제에서 끝나지 않고 좀 선생님들 실제 이후에 진로나 또 연구나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사업하시면서도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 내가 진짜 한번 그 대학원 하셨으니까 연구해보고 싶어 이러시면은 언제든지 제안 주시면 같이 뭐 연구도 해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제안 주시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또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